혹한기 훈련 중에 진짜 죽은 줄 알고 타령할 뻔한 썰. 뭔 소리야 이게. 마지막 휴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복원님 맨날 유튜브 영상으로 보다가 저도 군생활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남겨봅니다. 때는 제가 이제 막 상병을 달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매우 추운 겨울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 K9 자주포 대대에서 운전병이었던 저는 두돈반 박스카를 이끌고 야산으로 향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가 갈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엔 감각이 없고 위장 대신에 쓴 위장 마스크엔 숨이 얼어붙어서 자그마한 알갱이들이 송글송글 맺히고 밤에는 텐트 치고 텐트 내부 온도계는 막 영하 24도고만 사실 이 썰을 읽기 직전에 장갑차에서 히터 틀고 달린 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든 곳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군대에서 날씨 때문에 고생들 많습니다. 와 씨. 방금 전에 폭염 경보 보고 있었는데 영하 24도를 보네 갑자기. 40도에서 24도, 60도 차이야. 산이라 그런지 아니면 훈련 기간 동안만 그런지는 몰라도 바람이 부는 보통 칼바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본도 수십 개가 제 얼굴과 손발을 찢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일본도로 찢어지는 느낌을. 그만큼 추웠다는 얘기겠죠? 진짜 살에 애는 느낌. 장갑 2개, 양말 2개는 당연했고 내복 2-3겹을 필수로 입는 옷과 장비를 모조리 착용했는데도 추웠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나머지 간부들도 시키지도 않고 어느 정도 계급되시는 분들은 커다란 난로가 켜져 있는 따뜻한 텐트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었죠. 물론 여기에 짬 좀 되는 선임들까지 같이 껴 있었습니다. 전 이제 막 상병달은 짬찌였기 때문에 커피 냄새도 못 맡고 제 두 돈반 뒤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 그 훈련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철야 훈련이 시작되었죠. 밤을 꼴딱 새야 하는 훈련이라 고통은 더 심할 게 뻔했고 대대장님이 바뀌고 첫 번째 큰 훈련이었기에 몰래 잠을 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25도, 체감 온도는 그 2배, 철야 행군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달빛에 의존한 채 경계를 쓰고 있었죠. 초소랍시고 들어갔던 공간이 너무 불편해서 야삽으로 좀 파려고 했지만 너무 추워서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져가지고 경계를 하는 것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엄청난 추위와 바람은 몰래 피려던 담뱃불마저 빨리 피지 않으면 금방 꺼트려버릴 수준이었고 와 바람이 그렇게까지 불어? 정신은 점점 몽롱해져 갔습니다. 와 이 와중에 졸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다니던 간부들은 슬슬 보이지 않고 나름 상병다른 짬이었기에 이제 간부들도 안 돌아다니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후임이 오더니 포대장님이 병사들 집합하시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포대장은 애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다른 간부들이 다 잘 때까지 기다리다가 모든 병사들을 몰래 집합시킨 거죠. 평소에 약간 동네 형 같은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모였는지 포대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야, 다 자니까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짱밖에 자라. 알았지? 나오지 말고. 너네 어디 숨어서 안 들키는 거 제일 잘하잖아, 그지? 평소처럼. 단 절대 나오면 안 돼. 들킬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그 말을 들은 우리 부대원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온갖 위장술과 은폐술을 펼쳐 아지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포대장은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완벽한 은영패를 했는지 확인까지 거쳤죠. 그리고 완벽하다고 느꼈는지 포대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두 돈반이 워낙 외진 곳에 주차되어 있고 누가 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주변에 풀 뜯어서 위장하고 제 타이어에 기대서 추위에 떨며 잠을 들었죠. 밖에서 영하 25도에 아이고 참. 하지만 혼자 숨어서 잠이 드는 건 실수였습니다. 눈을 뜬 순간 제 눈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마치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싶을 정도로 새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은 티끌조차 불지 않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엄청난 추위에 떨던 제 몸의 감각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였고 주변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추워서 죽었구나 결국. 그럼 여긴 사후세계인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무슨 털털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저는 이곳이 사후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터벅터벅 걷다가 차 뒤에 나와 황량한 순백의 광활한 산의 대지를 보았고 때마침 저 뒤에 높은 산에 걸쳐 높이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저 빛으로 걸어가면 환생인 건가? 그리고 전 군복을 다시 정돈하고 총을 어깨에 걸친 채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즐거운 인생이었다. 근데 총 들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나무와 풀을 헤치고 나오니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고, 뭐야? 나 타령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천국이라면 뭔가 다른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뒤돌아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풀숲안에 위장한 채 자다가 눈을 뜬 후임을 발견했죠. 제가 일어나고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간부들은 텐트에 들어가서 다 자고 있었고, 이제 막 동틀 무렵이었으며 모든 병사들은 포대장의 명령하에 정말 완벽하게 은원패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동이 트니 슬슬 한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우연히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타령할 뻔한 저는 기적처럼 그날부터 날씨가 풀려 비교적 따뜻하게 혹한기를 마치는 부대로 복귀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개복원님 화이팅이라고 마지막 휴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춥긴 해요. 저는 최전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여기에 양쪽 있는데 볼 있는데 광대뼈라고 하죠. 광대뼈 있는데 이쪽에 동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양쪽이 피부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럼 여기가 빨개져요. 그리고 빨개짐과 동시에 여기가 이렇게 각질층이 확 일어나. 피부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우면 여기가 바로 빨개져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발가락 같은데 끝도 약간 감각도 이상하고, 오히려 최전방이라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걸쳐가지고 그래도 방한 대책을 세웠을 텐데 애매한 데서 근무하니까 방한 대책을 그냥 어중떠중이 그냥 시켜가지고 애들이 많이 추위에 떨었었지. 그리고 사실 발 같은 게 동상 걸리는 것 중 하나가, 따뜻한 면과 찬 면이 만나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 결로가 생기고 그러듯이, 원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따뜻한 쪽에 결로가 생겨요. 신발 안에는 우리의 따뜻한 발이 있잖아. 근데 신발 그 가죽 바깥쪽으로는 영하 막 10도 막 이러면서 막 칼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안쪽에 습이 차. 근데 그 습이 차서 그냥 바로 얼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습이 양말을 적셔. 양말이 점점 젖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가락이 너무 아파. 발가락 아파서 미칠 것 같아. 막 동동동동동동동동 굴러. 평생을 살면서 군대 가기 전에 영하 뭐 20도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둘이서 막 나가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근무수로 나가서 이렇게 바짝 서가지고, 그런 추운 데서 서서 오랫동안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근무수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다른 건 어느 정도 다 참겠는데, 막 더운 것도 그냥 옷 몰래 풀어헤치고서 막 이러고서 막 흔들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막 그러겠지만, 추운 건 정말 이게 몸이 막 이 부피가 우선 커져서 둔해지고, 그리고 둔한데 추워. 개 짜증나. 그게 제일 빡쳐요. 막 내 몸이 엄청 둔한 상태인데, 그럼 내가 둔한 상태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따뜻해야 되잖아. 근데도 춥다니까. 진짜 고생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군 그 태평양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그 훈련지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엄청나게 더운 폭염도 있지. 거기다가 밀림 같은 숲도 있지. 거기다가 겨울에는 무슨 완전 저 극지방처럼 엄청 추운 그런 날씨가 되지. 산 엄청 많지. 평지도 있지. 저기 어디 가면은 사막 같은 것도 있지. 바다가 삼면을 다 둘르고 있어서 바다 엄청 다 쓸 수 있지. 오만 대에서 모든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전쟁터의 그 환경을 이 한 곳에 다 구현해놨다고. 여기를 제일 좋아한, 한국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미군들 훈련 빡세게 굴릴 때 한국 데려와서 한국에서 훈린다고. 근데 우리나라 국군들은 그런 데서 훈련하고 그런 데서 몇 년 동안 생활하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군인들 한 명 한 명 전부 에이스예요. 정말로 그냥 버틴 것만으로도 에이스예요. 그 옛날에 로마 애들이, 이탈리아 애들이 전투력이 존나 셌잖아. 그리스 애들하고. 걔네 봐봐. 걔네 우리나라랑 비슷해. 동네 반도에다가 저거지. 근데 걔네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따뜻한 바람 불고 그래도 막 습하고 덥지 않고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고 약간 하와이 같이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서쪽에 큰 땅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대륙성 기후 때문에 개같아. 우리나라가 약간 좀 환경이 좀 빡세. 잘 살고 그러지만 전 세계에서 뭐 몇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경제 대국이고 정말 잘 살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환경적으로는 사람들이 살기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아. 짱 덥고 짱 춥고 오만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눈도 많이 오고 힘들지. 여튼 정말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라고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유바